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it. 안녕하세요. 뉴에라 영어학원에서 잠신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정예희 원장입니다. 2026년도 2학년이 된 친구들이 영어 시험을 이번에 처음 봤죠.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시험 총평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시험 분석, 세 번째로 기출 예시, 네 번째로 자료,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말고사 대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총평입니다. 먼저 어머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2학년이 되면 영어 A, B, C, D로 나눠집니다. 일주일에 4번이 들었는데요.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A와 B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가르치시고 C 선생님은 교과서를 가르치시고요. D 선생님은 듣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작년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난이도가 하락했다라고 적혀 있죠. 변형이 되긴 됐으나 예년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모의고사 두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은 좀 변형을 많이 하셨고 한 분은 변형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약문, 보기, 선지 등은 여전히 긴 형태로 제시되어 기본적 독해력은 있어야 한다. 요약문이나 보기나 선지가 길게 나왔다라는 건 그냥 외부 지문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를 측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길게 나오면 원래 지문은 길게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변형도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은 그냥 변형 없이 내고 그 밑에 요약문이나 선지를 길고 조금 아이들이 독해력 가능하게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거죠. 세 번째, 듣기 스크립트가 처음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서답형에도 등장했다. 듣기 스크립트는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듣기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듣기가 독해로 측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난도 어휘 리스트. 어휘 리스트가 100개가 시험 범위인데요. 작년은 100개가 넘었는데 올해는 100개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작년 프린트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24개 정도 빼셨어요. 그래서 그 듣기 프린트에서 작년에도 2문항 나왔는데 올해도 2문항씩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1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암기했어야 됐고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듣기는 버릴래. 어차피 단어는 버릴래. 단어가 급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모의고사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해서 모의고사에 집중했던 친구들은 이 2문항을 절대 맞을 수 없게끔 나왔기 때문에 고난도 내가 좀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고난도를 꼭 암기를 했어야 하겠습니다. 시험 분석입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관련된 것과 모의고사 관련된 것 그리고 듣기 관련된 것이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항상 1, 2과가 들어가는데요. 총 8문항이 들어가고요. 서답형이 중요하니까 서답형은 1과에서 1문항, 2과에서 1문항 들어갑니다. 교과서 프린트는 학교에서 수업은 했는데요. 나가진 않았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듣기 스크립트입니다. 듣기 스크립트는 5주차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는데요. 1주차 때 3개의 스크립트, 2주차 때 3개의 스크립트에서 15개의 스크립트가 독해 범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서답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꼼꼼히 봐야 돼. 듣기 스크립트 꼼꼼히 봐야 되라고 나중에 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 프린트, 고난도 단어입니다. 100개, 그 중에서 늘 2개씩 출제됩니다. 모의고사 2024, 2025 3월 모의고사 23개의 지문이 출제되었고요. 가장 많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고요. 특히 서답형에서 4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최우선순위고 하지만 나는 모의고사 이상의 등급을 1등급으로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고난도 단어 프린트를 버리지 말고 암기해야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입니다. 선택형부터 이제 보시고 서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택형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저랑 보실 텐데요. 지금 좀 놀라운 것이 변형의 정도에 보면 예년과 다르게 다 어떻습니까? 변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변형이 된다고 해도 오류된 부분만 오류 위주로 변형, 오류 위주로 변형. 그래서 읽다가 오류 부분, 이 선생님이 그냥 변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된 거는 오류구나 라고 아이들이 쉽게 익숙하지 않은 게 답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 1번부터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도 자체도 중, 중하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애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13번부터 25번까지 보시면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24년도 모의고사는 거의 변형이 안 됐고요. 2025년도부터는 이렇게 쭉 변형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달라요. 그래서 2025년도 선생님은 변형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문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서답형도 그런데 요양문도 많이 내셨고요. 자, 그리고 뭐 중상 있긴 하나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여기 22번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어휘 문제가 제가 2개 나온다고 했죠. 22번이랑 24번이 나오는데요. 자, 24번이 상입니다. 그죠? 24번이 상입니다. 왜냐하면 어휘 프린트 예문이 이 예문이 우리 학교에서 내어준 예문이 아니고요. 어휘 자체도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22번도 사실은 공부를 안 했으면 못 풉니다. 외부 지문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에다가 학교 프린트, 고난도 프린트의 단어를 여러 군데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문항수로 2개밖에 안 돼서 그냥 나는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진짜 똘똘한 친구들, 나는 1등급을 꼭 받을 거야 하는 친구들은 기말부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듣기도 이렇게 2문항이 출제됩니다. 1주차 듣기에서 이제 16, 17번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내용일치 문제였고, 내용일치 문제가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선택형에서 우리가 고민했을 법한 건 2문항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은 총 7문항 35점에 해당하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1과 2가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고 2025년도 모의고사에서 3문항이나 출제되었고 2024년도는 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2024는 거의 변형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변형을 하지 않았고요. 듣기, 이 듣기를 아이들이 또 소홀히 했으면 1등급 받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듣기가 애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듣기 뭐 스크립트도 쉽고 그냥 잘 들리는데 난 그냥 잘 들렸기 때문에 독해도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암기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풀 수 있을 법해서 약간 6번이 복병일 수도 있었겠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서답형 4번입니다. 해석이 없이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어법 능력이 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 2학년 친구들이 화학이랑 같이 봤습니다. 화학도 너무너무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암기할 시간이 1학년 때만큼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도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적고 문항 길이도 지문 길이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암기하면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교권 친구들은 암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어서는 그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모든 지문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범위, 변형이 없는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암기를 못하고 들어갈지라도 해석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 어법 능력, 구조 분석 능력, 어휘 능력으로 영작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휘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기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고난도 단어 리스트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 다 예문인데요. 이 예문이
학교에서 내어준 예문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예문이에요. 이 예문의 빈칸에 있는 단어가 매치되는 게 어떤 건지 보기에서 찾아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단어들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몇 개 써놨어요. adulterate 그러면 질을 떨어뜨리다. 그죠? cardiovascular 심혈관에, flaunt 과시하다, herbivore 초식동물, obsolescent 그러면 구식이 되어가는 이런 단어가 우선 단어 뜻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단어 뜻 연습이 되도록 학원에서도 시험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정말로 1등급을 맞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놓치지 말고 기말부터는 반드시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한 친구는 빵점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한 친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바로 이 어휘 문항입니다. 어휘는 아이의 암기를 안 했으면 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암기를 시간 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출예시 어법입니다. 어법 문항에 해당하는 지문이 지금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길죠.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가 다 지문이에요. 엄청 깁니다. 문제는 8번이 있고 그 뒷장에 9번이 있는데요. 제가 9번을 가져왔습니다. 지문을 보면 윗글에 밑줄진 A에서 이중 어법상 틀린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의 개수가 아니에요. 틀린 게 뭐야라고 묻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틀린 부분만 변형을 해놓으셨어요. 틀린 밑줄만 변형을 해놓으셔서 아이들이 교과서는 굉장히 쉽잖아요. 쭉쭉쭉쭉 읽다가 이거 내가 교과서 읽다가 못 본 단어네? 그게 답이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법이 변별 문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법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entered가 enter로, used being이 used be로, through가 아니고 thoroughly, 그리고 that이 아니고 was로 좀 쉽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이 답이 되었으니까요. 많이 읽고 성실했던 친구들이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를 이용하고 그리고 두 단어를 추가하고요. 필요시 보기의 단어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는 빈칸에다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는 뭘까요? 너 이 글을 읽고 여기에 뭐 써야 되는지 기억나? 그거 한번 써봐. 단어들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써봐라고 excluded. 그러면은 배제되다라고 쓰인 것 같아. excluded는 from이랑 묶여지겠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어떻게 묶여지는지를 계속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해석이 없고 단어가 변형 가능하고 원래 단어 변형이 잘 없거든요. 잠시는 단어 변형이 되고 추가 단어는 지문에서 찾아 쓰라. 그래서 이게 create이고 이게 music인 것을 여기서 찾아 써야 됐고 이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문 이해했으면 문법 구조를 활용해서 청크별로, 그러니까 excluded from으로 묶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내가 문법에 맞게 썼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없고 어휘 변형이 가능할 때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최고 난도 유형이죠. 이게 서답형 4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서답형 4번을 아이들이 좀 틀렸고 다른 문항은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해 문항이에요. 독해 보시면 지금 보기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보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이 긴 것을 가지고 이 글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죠. 그런데 여기는 변형이 안 됩니다. 여기는 변형이 안 되고요.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지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이 글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1번, 그리고 연결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베이지언 업데이팅에 대한 건데 시험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희도 강조를 저도 많이 했었던 건데 근데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게 외부 지문처럼 처음 보는 문장으로 되든 안 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 이해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기본 독해력만 있으면 됐다.
자료입니다. 학원에서 어떤 자료로 수업을 하는지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매 시간 교재가 나갑니다. 매 시간 나갑니다. 매 시간 교재가 나가고요. 그리고 단어 프린트, 학교 단어 프린트 시험지입니다. 학교에서 고난도 단어 리스트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시험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형태로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듣기입니다. 듣기 스크립트도 학교에서 주시는 대로 제가 아이들 좀 보기 편하게 해석도 쉽고 단어도 주고 나올 만한 거 이제 정리도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고요. 총 2회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똑같이 만들 때 매우 어렵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좀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시험이고요.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 엑기스 자료죠. 별표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 것 같은지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그래도 망하진 않고 봅니다. 괜찮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 친구들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친구들이 잘 본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은 5시부터 6시까지는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암기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암기 2종류, 단어랑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변형 시험은 실제 시험과 똑같은 유형으로 하지만 좀 어렵게 변형 시험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저와 함께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질문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본인이 변형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하고 제가 해설도 해주고 어려운 부분들 이야기해주는 그런 클리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말 대비 말씀드릴게요. 이제 벌써 이제 시험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이들 지금 시험 치는 기간 중인데, 기말고사는 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목금일이죠. 목요일 반, 금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3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반도 있고,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6시까지 하는 반이 있습니다. 목요일 반은 5월 7일 개강, 금요일 반은 5월 8일 개강, 일요일 반은 5월 10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개강 일정 보시고 원하시는 요일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인기가 많은 요일이 있어요. 중간고사 때는 이제 목요일 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구글 폼 보내드리면 바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시험이 다 마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2학년이 되고 나서 범위도 되게 많고 미니 과학고처럼 이제 잠시는 과학이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하고 기말 대비해서 웃는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 a sound tenders you with a breeze, telling that it's not over and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 a new era has dawned.